예, 이 전해드린 대로 여당 내 갈등의 시발점이 된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면서 이 김기현 후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논란을 빚었던 정광훈 목사의 발언과 이 전 목사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바뀌었어요. 타락했습니다. 오염된 거짓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노하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전문 홍답이지. 전문 홍답?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누구야 정광훈 자를 거냐라고 물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를 잘랐죠. 정광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홍준표로 답한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됐고.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이랑 결별을 하겠다면서 이제 예상으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별한다고 저희가 먼저 그분하고 결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당에서 세게 나가지 않느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당 대표나 지도부에서 전광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전광훈이라는 목사의 존재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 전광훈 목사가 뭐 나름대로 결별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이에요. 저희가 뭐 그분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결코 그분의 세력이 들어와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지점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들은 것처럼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한 말에 전문 홍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 이것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이제 상임 고문에서 해촉이 됐으니까 대구시장이 한 말이 있어요. 손잡고 가야 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될 사람한테는 손절 당한다. 치욕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말하자면 보수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따지고 경중을 따져봤을 때 상식적으로 당을 위해서 누구를 같이 가야 되는지 판단은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TV 토론에 나가서 별로 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 고문을 해촉한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놔둔다. 그냥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홍준표 시장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꼭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층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도 고민이 될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정광훈 목사 왜 자꾸 국민의힘하고 결별한다고 그러지? 언제 사귄 적이 있어? 국민의힘은 사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정광훈 목사는 또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정설로 굳어진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본인의 힘으로 해서 밀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여한 게 있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좀 해? 하면서 정광훈 목사 오늘 결별선언을 하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의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해결된 문제지만 정광훈 목사는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영역에서 있는 게 낫습니다. 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죠? 저는 종교가 정치를 뭐 감시를 하고 뭐 관여한다. 애시당초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도 오염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회를 좀 진흙탕으로 넣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자격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 하나가 이 정광훈 목사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좀 관여를 한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뭐 관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안 그래도 그 반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당에 한 100만 가까운 책임당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정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고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추천인이 전광훈이라고 쓴 사람이 얼마냐. 채 5천 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전당대회 3월 8일에 있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석 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11월에는 처음으로 당비를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분만이 투표권을 행사했을 텐데 예. 정광훈 목사가 자 나를 따른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에 가서 당원이 되라라고 말한 시점은 12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정광훈 목사의 말을 듣고 당원으로 입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광훈 목사 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 말씀하시죠. 100번 믿고 싶습니다.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을 믿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김재원 수석 최고가 정광훈 목사 앞에 가면 작아질까요? 5.18 발언부터 4.3부터.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건 정치적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관여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 그분 말을 내가 믿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도와줬다. 본인이 대통령을 만드는 1등공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네. 그거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21년도 전당대회 때 15% 득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17%로 1등을 했어요. 근데 8명 중에 1등을 한 겁니다. 8명을 균분을 하면 12.5%예요. 불과 5% 정도 올라서 막 이렇게 2등, 3등, 4등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고위원 당선자가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전광훈 목사 세력이 정말 당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도 표밖에 안 나왔겠어요? 원래 15% 이상 득표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을 놓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김기현 대표는 사실 판사과인데, 그래서 당에서 보면은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중재형이고 이렇게 협상형이라는 얘기가 많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홍준표 대표라는 분이 내가 볼 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 은유법을 잘 몰라. 맨날 직설적으로만 말하니까 직접적 대놓고 뭐 책 잡힌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듣는 사람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겠지.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중에 자, 이게 김기현 대표가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김기현 대표가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당무에 일일이 관여하고 그런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발언인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이 뭔가 홍준표 대표에게 섭섭한 게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죠. 당 상임 고문직에 대해서 해촉을 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즉 당대표가 됐는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직 당대표라는 이유로 또 상임 고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당무에 관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내세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사표시가 당 상임 고문직의 해촉인 것이지 거기에 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위에서는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내려질까요?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수준을 하면 좀 논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징계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윤리위에 아직 회부가 된 게 아니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아직은 크게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 어찌되었건 어느 정도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은 출범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뭐 나쁜 일만은 아니고 오히려 뭐 반가워해야 될 일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저는 나쁜 일이라고 봐요. 예.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출범 한 달 만에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태생적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낙점된 김기현 대표, 예. 보통 얘기하는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은 아바타, 용산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예. 아니 상식적으로 왜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하지? 그 백분 토론에서 초보 대통령이라 했다고 신기를 건드렸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당연히 한가롭지 않으시니까 당무에 개입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보면 당무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무에 개입을 안 하시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이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합리적 사고를 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왜 이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지? 그러면 그 뒤에는 용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또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불안정하면 그리고 야당하고 협치가 1년 동안은 실종돼 있지만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뭔가 지지율을 좀 올리고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는 본인 스스로 뭔가 자가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또 언제 만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반가워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김기현 대표가 나름대로의 한 달 동안 좀 지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하락세가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이제 지역적으로 좀 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뭐 거의 뭐 텃밭이다, 뭐 힘이다, 뭐 이런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거의 뭐 14%포인트 넘게 급락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현직 대구시장의 홍준표 대표하고 예. 당 지도부하고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되었건 대구 경북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발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야당 또한 저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하트가 이렇게 보였어요? 너무 예쁘다. 지금 조금만 적었어요. 복지관에 오늘 할머니한테 드릴 건데 이 옷을 한 2마리 정도 주세요.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럼요. 힘내세요. 사진 찍을까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자, 이달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화한 일정이 11건이라고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최근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노출 빈도가 잦다. 자, 대통령실 홍보 사진에 김 여사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 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글쎄요,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아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노출이 많다.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냐. 예를 들어서 노출 빈도가 많아져서 국민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다면야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예.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언론 노출이 많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국민 통합이라든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을 민주당의 대변인이 굉장히 무거운 어투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대통령 배우자까지 정치의 영역으로 여의도 정치에 끌고 들어와서 논평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논평할 일이 많은데 저런 식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는 국민들 짜증만 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혹시 민주당에서 예전 대통령의 부인들, 이제 영부인들, 예전 대통령의 영부인들과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든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한 것과
혹시 김건희 여사가 활동 횟수와 좀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활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활동해야죠. 그렇죠. 활발하게 하는 거 좋고요. 근데 다만 보면은 대통령의 행보에 있어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우연찮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순방입니다.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가면 지지도가 떨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나오면 지지도가 떨어져요. 세 번째가 김건희 여사예요.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활발하게 하면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상하게 마치 아직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신 부분은 열심히 하셔라.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눈높이에 이 행보를 하기 전에 뭔가 본인이 약속한 것들을 예. 국민 앞에 내조를 하겠다라든지 도이치모터 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면서 했다면 좋지만 그 자체가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아마 지지율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적 영역에서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좋습니다. 그게 11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30건이 됐든 그 부분은 보기에 좋으니까 올렸겠죠. 다만 그런 사진들이 공적 영역의 사진이냐 아니면 본인의 SNS에나 올릴 만한 화보 형식의 사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했어야만 비판의 영역에서 비켜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야당은 공적 영역에 대한 일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너무 사적으로 이 공적 영역의 일정들을 사적 영역으로 가져와서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기 김승희 신임 의전비서관의 임명을 두고도 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이제 측근 챙기기다. 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주로 외교관들이 이제 맡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임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기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인사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전 비서관이 전문 외교관이 하는 분야일 수 있죠.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또 막판에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름 잘 알잖아요. 탁현민이라는 분. 예. 이분이 어떤 외교적인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 비서관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잘했다고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의전비서관이 됐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김승희 신임 의전비서관의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분이 의전비서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때는 마음껏 비판하셔도 됩니다. 이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무슨 대학원 동기를 챙겼다느니 김건희 여사 무슨 관계가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예요. 한 2, 3년 전만 뒤돌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탁현민, 예. 말씀 잠깐 드리면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야당에서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당을 하시면. 인사라는 건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게끔 하려고 인사를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고 나서 실수하면 바꾸자?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중차대한 국정운영이지 않습니까?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이 특히나 국내 의전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외교관 출신들을 써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을 비서관을 시켰어요. 탁현민 비서관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비교 대상입니다. 어떤 홍보 부분 영역에서 전문가 영역이 있지만 예. 김승희 비서관이 이제 출범한 지 1년 만에 비서관이 됐어요. 탁현민 비서관은 의전비서관실에서 4년 이상을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 의전비서관을 따라다니면서 해외 순방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4년을 축적한 뒤에 막판에 1년 남고 나서 의전비서관이 됐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승희 비서관이 말하자면 뭐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대통령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임명을 했겠죠. 그만한 충분한 자질을 인정이 됐겠죠. 다만 이분이 지금 출범 1년 만에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마다 실수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초보 의전비서관이 과연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탁현민 비서관은 4년이라는 행정관 시절에 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는 조금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좀 맞지 않다. 나는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짧게 얘기할게 4년 행정을 한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하다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소를 잃은 것 같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한 사람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